이리 오너라 이리온. 우리 박경근 연구원이 처음 오늘 녹음하는 날이죠. 네네. 원래 이게 자료 처음 발견하고 나면 다 돌면서 인사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오늘 아까 저랑 점심 먹었는데 걱정하더라고요. 녹음 어떻게 하냐고. 그냥 편하게 하라고 했고요. 저희 뽑아서 양현모 연구원 밑에서 아래 오래 했었고 이 자료 오래 준비해서 나온 자료니까 오래간만에 저희 조선 관련 자료인데 같이 공부합시다. 제가 아까 점심 때 뭐 두산그룹이나 이런 것들이 날 것 같다 했는데 조선은 한마디로 업종 의견을 중립냈어요.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중소형제라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넣어라 했더니 저한테 소신 있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상당히 잘 쓴 내용이니까 오늘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상당히 자료만 놓고 보면 주니어가 썼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갖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조선업종 담당하는 박경근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댓글 뭐 계속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중에 아이고 요새 윤세님 인기가 좀 많으신가 봐요. 너 왜 좋은 거만 항상 말하더라. 내가 가끔 나도 가봤더니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그 스터디 스터디 단톡방인가요? 거기서 그래? 이디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윤세님이 지금은 뭐 요즘에 약간 그래도 뭐 좀 거시도 보자고 좀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그때 3월달에 한참 좀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사과나무처럼 좀 종목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 해주셔서 그때 좀 도움 많이 받았다는 좀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이게 중국에 사시나 봐요. 근데 중국에서 들으시는 분인데 에피소드 자기는 한 개도 안 빠지고 매일 좀 청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민낯을 잘 아시는데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를. 그리고 악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국 현지 친구들에게도 뭐 많이 알려주겠다고 그런 좀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여하튼 지금 여기서 위에 열리려면 좀 IT 대응가 움직여야 된다 보는데 오늘 저희가 말하자마자 오히려 더 마이너스 나고 있고 항상 저희가 이런 거 반복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끝이 모를 때는 기업에 집중하셔야 되고 좀 올라왔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또 먹은 것들이 있는 상태니까 포트를 좀 조절해 가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이럴 때는 또 매크로를 좀 봐야 되는데 일정들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혹시나 정말 3월 달에 주식 싸게 잡아놓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는 너무 일일비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런 것들은 뭐 상당 기간 뭐 정 안 되면 본전에 팔아야지 뭐 큰 목적을 갖고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제가 이제 아마 저 이베스트와 함께 오셨다면 어느 날부터 조선 양현모 연구원이 나간 이유도 있지만 나간 다음에 안 한 것도 있지만 나간 이유를 나 친하게 지내요 저희랑. 그건 아니고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제 PT 자료에서는 많이 언급을 해왔던 섹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더 타격이 클 것 같아.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제 일정 기간 이나마 있던 거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이벤트 뭐 이런 것들 다 뒤로 늦춰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선은 아직 겨울 제목 아주 쏴한데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과거에 뭐 이머징 사이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유가가 끝없이 내려갈 때 결국 운임도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 것도 했지만 그것도 수요에 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좀 종목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조선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커버리지 게시하는 자료니까 감안하시고 혹시 또 걱정되는 거는 보유 중이시고 뭔가 그래도 조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쟤들 알지도 못해서 저런다지만 저희가 현재 저희 담당자는 그 박경근 연구원이고 저는 박경근 연구원의 비유에 따라서 저희 하우스비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웁니다. 이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걸 좀 오해 좀 마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는 일단 안 좋게 봅니다. 그 시각에서 시작하시죠. 네네. 일단 조선업종 투자 의견 중립으로 커버리지 게시하는데 이게 총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에 2020년 예상 발주량이 감소한다. 말 좀 천천히 했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이제 해양 플랜트 리스크 증대될 수 있고 해양 플랜트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한 LNG 모멘텀 보유하고 있고. 요 부분이 상당히 기대 요인이었는데 예. 이게 좀 불확실해진 거죠. 예, 그래도 LNG선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긴 한데 뭐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로는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더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중립으로 커버리지 개시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다 붙어보겠네. 오케이. 네네.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자료 구성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투자 의견 요약.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내용 다 담았고, 그 두 번째로는 선종별 2020년 전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LNG선 모멘텀 점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합병 모멘텀 점검 이렇게 자료 구성되어 있고, 이제 첫 번째 투자 의견 요약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내용을 다 요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파트 2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는데? 아니, 네, 예, 떨지 않고 잘하는데요. 워낙 준비된 친구여서 네, 자료도 잘 썼어요. 자연스럽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파트 2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존에 2020년에는 원래 이제 조선업 발주가 좀 있을 것 같은 조선업 선순환 사이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발주가 없을 때는 2022년에 인도량 절벽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약 3,650만 CGT.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이제 발주량을 밑에 그림 31번 보시면은 2019년 발주량을 상회하는 예상 발주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량 좀 악화되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좀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림 29, 그림 30번 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림 28번 보시면 지금 4월까지의 누적 발주량이 과거 2016년 발주가 거의 전무했던 시기에 7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기존의 뷰를 유지하기보다는 이 뷰를 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고 좀 발주량 전망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래서 발주량 전망을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네,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솔직히 코로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불 케이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배역 케이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데 6월부터 이제 발주가 서서히 회복된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8월, 그리고 배역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10월 정도부터 발주가 회복된다는 가정으로 이제 산출한 발주량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베이스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33번 보시면은 이제 2020년 예상 발주량이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1,634만 CT, 이게 그러니까 2019년보다 이제 YOY-19.3% 이 감소한. 단위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예. CGT, CT 이게 어떤 거야? CGT는 이제 클락스에서 나오는 거지. 총 이제 세 가지 개수 단위 개수가 있는데 데드 웨이트 톤,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환상 개수 톤 CGT가 있고, 그리고 총 개수 톤인 GT 그로스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뭐 셋 다 사용하는 게 뭐 선박의 단위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CGT를 좀 먼저 기존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CGT 위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1,634만 CGT로 2019년 대비 YOY 20% 정도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림 33 같은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2007년 이럴 때에 비해서 얼마나 이게 낮아져 있는지가 그냥 막대 그래프를 봐도 확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조선업의 화려한 시절을 보셨던 분들은 다시 저렇게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그때는 굉장한 투자 사이클, 글로벌 임벌런스로 있던 시기니까 이게 개선돼도 정말 되게 미약한 수준이,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예, 그래도 원래는 뭐 2007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그렇지. 선순환 사이클 좀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예상치 코로나가 못한 변수 직격탄이야.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표 8번 이제 25페이지 표 8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케이스별로 한국 조선소가 얼만큼 수주할 수 있을지 이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해봤는데, 베이스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약 775만 CGT. 이것도 2019년 이제 수주량이 931만 CGT인데 그거보다 좀 감소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반적인 발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성과랑 뭐 PQ가 이제 상승 제한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제 27페이지의 그림 37번 보시면은 신주 성과 추이가 128포인트에서 129포인트로 이제 등락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128포인트로 또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 약했나? 뭐 이건 뭐 영향도- 그래서 약한 것 같진 않고 항상 요즘 등락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12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뭐 신조 성과도 좋지 않고 그리고 발주량도 없기 때문에 좀 2020년 좀 조선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감안하실 점이 이제 그림 28, 페이지 28번에 페이지 28에 그림 40번 보시면 2016년만큼의 이제 발주 가뭄이 오진 않을 거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봉량 대비 수주 잔고가 지금 거의 2010년 이후로 최하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수주 잔고추이가 근데 가장 이거는 최하점. 참 오랫동안 얘기했잖아 근거로서. 근데 잘 안 예. 되지 않았어? 예. 그러지만 많은 조선 애널들이 계속 이거 갖고 얘기하는데 뭐 예. 수가 나와야 말이지 뭐. 근데 이제 데이터로 보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니까 이만큼 뭐 2007년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2005년 그 정도만큼의 발주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뒷페이지는 제가 이제 선종별로 이제 전망을 해둔 건데 이제 이 선종별 순서가 이제 제가 이번 연도에 발주가 어느 정도 약간 있어야 되는 순서 정도로 이제 순서를 제시한 거고 그 순서가 첫 번째로 LNG 선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니까 돼 있네. 네네. LNG선 얘기. 뭐 LNG 선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이게 그나마 기대 요인이었는데. 예, 지금 근데 아직도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LNG선 같은 경우는 2020년 원래 기존에 80척에서 100척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뭐 40척에서 50척 정도로 이제 축소되었는데 그래도 발주는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예정되고 있는 게 페이지 32페이지에 표 13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음영으로 쳐놓은 게 지금 2020년에 발주가 있을 것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가장 좀 업체에 돌아다니다 보면 확실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모잠비크의 이제 토탈 16척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노바텍도 계속 발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타르 같은 경우도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난 5월 23일 이후에 아마 결과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이제 LPG선 발주가 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 그림 50번 보시면은 이제 다른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동량이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이너스 이제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LPG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아직은 상승하고 있다. 이제 그림 52번 보시면 물동량, 수출량 증가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만큼 선박 발주가 있어야 된다. 그림 51페이지 보시면 이제 역시나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적기 때문에 발주가 있어야 된다. 발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LPG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LPG선 지금 좋게 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탱커인데 탱커 같은 경우는 뭐 그림 58페이지 보시면 물동량이 일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림 59번 보셔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있는 게 이제 유가가 VLCC 운임. 예, 그것도 그러고 VLCC 운임뿐만 아니라 MR 탱커 운임도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림 66번 보시면은 되는데 예, 진짜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거지 그 VLCC 운임은 VLCC는 진짜 원유를 나르는 그때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놔두고 있으니까 재고 때문에. 예, 지금 플로팅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가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단순히 저장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발주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아직 좀 불확실한 상태고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탱커들 운임이 좀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탱커 선사들이 이제 재무 상태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향후 좀 발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근데 수. 그 연결고리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유가가 워낙 그 하락하면서 전 세계 배에다 떠 있다 정박시켜놨다 하면서 이제 운이 올라가고 근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되지 않아? 아니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배에다 기름을 넣어서 정박시켜놨는데 그래서 운임이 올린다. 뭔가 정말 답답하구나 조선인들 상황이.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야 이거. 근데 이게 운임이 보시면은 이제 뭐 그림 68번 아니면 69번 보시면 운임이 엄청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좀 많이 확보했다. 네. 그래서 뭐 그림 70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가 하락했을 시점에 VLCC 발주가 실제 있었다. 뭐 그런 논리로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유가 하락 그러네. 과거에 또 이게 과거에 이런 비슷한 기장을 또 찾아서 해놓으면 이런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시비를 거냐면 그 주가 많이 빠져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물어본 게 아니 뭐 시크릿 카드 한번 돌지 않을까 이러고 내가 정말 정색을 하고 내가 막 심한 얘기를 했었거든.
아니 왜 돈 갖고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뭐 거의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쩌면 그때 이제 뭐 가끔 뭐 우리한테도 뭐 왜 조선 가서 물어보고 했겠네 프로데클한테. 보면 정말 이쪽은 여전히 오버캐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오버캐파라고 보시면 아니 네. 조선은 많이 구조정이 되어 있지만 그냥 이게 많은 배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거지. 원래는 이제 2020년에 글로벌 미국이랑 중국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물동량 증가할 걸로 전망했고 그만큼 이제 선박 발주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과거처럼 물동량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다닐까? 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물동량 증가하고 그만큼 발주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2007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만큼까지는 상승할 것 같지는 그건 않습니다. 얘기 꺼낼 이유도 없고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자원 국가들도 되게 힘들고 이런 게 예전처럼 막 엄청나게 뭘 만들어서 유형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사슬이 거의 무형제 경제 같은 게 좀 커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게 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됐지만 상당히 힘든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성장하신다고 보시니까 반도체를 나를 뭐 배도 발주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 필요하니까. 예. 근데 반도체는 비행기로 많이 나르지 않니? 배로도 이제 뭐 급하지 않은. 근데 이게 조선 이게 아까 뭐 선박 발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결국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떤 선주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못했다고 치면 그거를 결국에는 뭐 이게 이연된다고 보시는 수요가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그냥 어차피 없어지고 나중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2연이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언젠간 할 거니까 그러면 뭐 마치 요즘에 보복 소비처럼 결국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수요면 저는 조선주 시간이 좀 많이 또 걸릴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선박 발주가 아예 없어지는 수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배라는 게 수명이 있거든. 수명이 있어서 그 기간이 많이 왔는데 이거 제 조선업종에는 몇 년째 하던 얘기잖아. 배가 수명이 있어서 뭐 그런가 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발주가 안 나오는 것 같거든. 뭐 그러긴 한데 사실 뭐 이게 원래는 이제 선박이 다 노후 선박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물동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선박 발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발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박 발주가 이연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 이연되는 수요인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근데 모르니까. 또 하나 말을 한 김에 형은 아는 게 배라는 거는 엄청 옛날부터 이 선박이라는 거는 엄청난 투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콜럼버스가 어쩌면 그 스페인인가 돈 받아서 아메리카 같이 동한 거잖아. 이게 다 금융이거든 이게. 배 발주랑 금융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 돈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이게 지금. 근데 뭐 이제 PC성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금융업체에서도 지금 배 많이 사고 있고 막 그런 거 보시면은 금융업체에서 돈이 되니까 이제 배를 발주한다. 좋은 태도야 지금.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한테 데이터 갖고 더 얘기해주면 좋겠고.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제가 나중에 데이터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 어떤 세미나 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니다. 지금 금융에서는 돈 되는데 돈을 태우려고 한다.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런 거로 해서 이런 배들은 하는데 이런 뭐 이거 해야지. 컨테이너는 뭐 계속 안 되는 쪽 아니야? 근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지금 안 좋긴 한데 이게 좀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뭔데? 이 표 14번 보시면은 이제 3대 해운 동맹의 이제 컨테이너선 보유 현황 보실 수 있는데 디얼라이언스가 이제 세 번째 해운 동맹인데 이쪽 보시면 이제 운항 함대가 좀 많이 작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쪽 3대 위주로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중국 뭐 호주에서 가져오고 브라질에 가져오고 중국에서 생산해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물건 실어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고 이게 돼야지 이게 물동량이 늘어나거든. 근데 리쇼어링으로 미국은 자체적으로 공장 만들겠다는 거고. 서로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 쪽에 이제 그쪽이 물동량이 제일 높은데 중국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컨테이너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실제로 뭐 하팍로이드라고 이제 독일 선사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달부터 계속 대형 컨테이너선 6+6척을 이제 발주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가 지난 5월 1일 날 이제 2%. 나 이 뉴스 알아, 연기한 거. 예. 말만 해서 또 막 조선 애들 또 막 난리 났었는데 불과 예. 며칠 안 됐어요. 예. 그냥 또 접었다고 거의. 네. 근데 야, 이 발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면 나갈 텐데 만만치 않은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좀 사실 그래서 저도 중립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었는데 네. 뭐 결국은 거의 12척이니까 엄청난 규모였는데. 예.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이 수주할 거라는 의견이 좀 우세했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말고도 이제 이쪽도 계속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하니까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꾸만 나올 것 같다는 게 자꾸 뒤로 밀어. 네. 자꾸 뒤로 자꾸. 그게 몇 그러니까 년? 뭐 4월에 나온다고 했던 게 5월 7월로 늘려주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투자할 만한 그런 어떤 자신들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막 좋아진다가 확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다들 선사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아마 투자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사 이거 잘못하면 걔를 망하는 거거든. 걔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돈이 뭐 이게 뭐 네. 금액이 얼마 적은 게 몇천억,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새 보면 근데 그리고 또 예전에도 그 양무연구원하고 방송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게 조선 쪽에 이제 금융 얘기하셨으니까 중요한 선사들이 다 유럽 쪽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에 이런 지금 사실 미국은 뭐 돈 풀어서 한다고 하는데 유럽은 막 이태리 그레스 뭐 이런 얘기 또 들어보면 네.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엔 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또 예. 계속 보릿고개 아니 가지 내가 않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옛날 네. 케네디 대통령 뭐 제클린 케네디가 제클린 오나시스 했던 거 아니야. 예. 오나시스가 소위 미국 그리스의 해운 재벌이고 네. 뭐 그런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뭐 스페인 뭐 다 그리고 거의 다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쪽 영국 돈 갖고서 하는 거란 말이야. 네. 또.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태울 수 있냐는 거지. 네. 도이치만크랑 그렇게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이게 뭔가 딱 그쪽이 나오면 조선은 또 레버리지가 커가지고 한번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직 그게 안 잡히더라고 잘. 네. 내가 뭐 이번 기회에 변명 아닌 변명하는 거예요. 가끔 뭐 프로데클러도 뭐 조선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면 내가 조선 애널 언제 뽑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계획 없어. 내가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그냥 어떤 이유가 급할 이유가 없었거든. 네.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근이한테도 야 기계를 하는 거 어떠냐 좀 빨리 먼저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쪽이 나는 그랬는데 자료는 잘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걸 찾고 있죠. 그러면 이쪽은 레버리지 사이클이 커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뒤로 미뤄지고 이러고 있길래 나도 그냥 궁금해서. 근데 사실 이게 몇 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예. 양치 소년도 아니고 하기는 뭘 다 됐대. 에이, 가봐야 알자면 여지없이 뒤로 또 이게 참 걱정이다. 이게 막 몇 년째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다들 막 다른 조선 애널들 어떻게 살아났냐 지금 요즘 되게 힘들었을 거야. 예, 다들 뭐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다시 이어가자면 이제 표 17번 보시면은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이 만약 발주가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한국이 이제 수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한국 엄청나네 한국이 그래도 컨테이너 쪽은.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컨테이너선 이제 성장률 보시면 표 16번 보시면은 컨테이너선 발주 이제 제가 음영 쳐놓은 부분 보시면 대형 컨테이너선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 큰 배니까 이게. 네, 이게 진짜 엄청 큰 배. 최근에 이제 뭐 22,000톤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나갔다 막 그런 뉴스도 있었고 엄청 큽니다. 배는. 근데 이 배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컨테이너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최근에 만드는 건 자동화되고 막 하여튼 뭐 엄청 막 옛날 배 하자 벌크선. 네. 벌크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쪽이 뭐 다 약간 무너졌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림 77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동량이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지금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벌크선 수급 보니까 진짜. 예, 그래서 뭐 이쪽에 대해서도 뭐 경제가 돌면 이제 벌크선 발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에 그럴 것 같진 않다라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정말 이번 황당했던 게 BDI가 2019년에 얘도 한 정말 한 500에서 2,500까지 올랐다가 폭등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500이 깨지고 내려왔어요. 이거 난 속으로 야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 이쪽은. 뭐 이쪽 사람들 보면 엄청난.
밑에 그 그림 81번 보시면 BCI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초로 캡사이즈도 이게. 예, 케이프 사이즈. 캡사이즈. 예,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캡사이즈는 매운 거 먹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다 이게 사상 최초니까 사실. 이게 운임이 왜 마이너스 가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저도 많이 고민했고.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 마이너스 갈 수가 있는 거야. 배를 가만 놔두면 손해니까 네. 손해 보고 돌리는 거거든. 이게 네. 지금 거기까지 가 있더라고. 갔었지 얘네가. 예, 지금 그래도 다시 올라왔긴 했는데 지금 그래프 좀 잘렸는데 다시 한 500에서 600포인트 수준에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글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드릴십 해양 플랜트 발주 전무할 전망 42페이지. 와, 이게 해양 플랜트 드릴십이 한때 조선의 총화였는데 네. 그 부분이 지금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다들 일회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엄청 돈 다 날린 거지 뭐. 예, 사실 뭐 업체에서도 얼만큼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빌딩 수주 받아가지고 그거 네. 10억에 주어진 짓는겠다고 발주 받았는데 알고 보니 20억 든 거지. 네. 질 때마다 20억 손해 본 거지. 뭐.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이거 너무 커 이게. 네. 이게 결정적으로 돈 다 날린 거야. 근데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일은 없나요? 그 가끔씩 이렇게 막 계약 해지 나오고 막 이런 거 있긴 지금 있던데. 몇몇 업체는 이제 아직 재고 자산을 아직, 보여주는 드릴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예. 우리가 아직도.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 기업에. 중간에 한 번씩 푹푹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친 거지 이제는. 정말 해양 플랜트 얘기 나오면 한때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의 미래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내가 알기로 조선광학과 인기도 엄청 좋았고 네. 그렇지 않았나? 예, 조선 에너지 몸값이 제일 난리였던 데도 있었는데 저보다 그런 시절이 그런 시절은 잘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조선만 해서는 안 돼. 내가 계속 말하지만 정밀 기계라던가 뭐 좀 아니 혹시 이거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오늘 제대로 뭐 저 새끼 저거 근데 막 다들, 지금까지 보여지는 거 보면 들으시고 네. 야 용선녀랑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다 진짜. 예. 그래서 뭐 기름값이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좋고 그림 85번 보시면 이제 5대 5 매니저도 이제 2020년 캐펙스 많이 감축한 상태여서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이게 대부분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 18번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주선수들이 입찰 중인 프로젝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다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원래는 다 올해 연간 전망할 때 이게 얼마 들어올 거고 얼마 수주 딸 거고 막 그러던 것들이었는데 네, 이게 다 올해 이제 근데 수주풀에 다 있던 지금 내용인데 다 불투명해져 버렸어. 와 근데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은 정말 비중이 높네요. 그럼 예, 삼성중공업 세계 최고의 예, 해양 그렇죠. 플랜트 해양 플랜트 기업이니까. 기업이니까. 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좀 발목을 안 좋게 잡고, 예,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중공업 하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였지. 대조랑 삼중이었지. 예, 진짜 빅3라고 아직도 불리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선종 전망 말씀드렸는데 선종 전망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올해 첫 자료 발표하는 거. 아, 예. 그래서 그나마 기대가 LNG인데 말이야. LNG. LNG 좀. 예, LNG도 뭐 수요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이연될 거다. 예, 이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래간만에 IMO 2020 본다. 이거 형모랑 계속 IMO 20했는데 이것도 하는 거야. 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는데 무슨 뭐 전혀 이게 뭐 제재 조건이 강해? 실제로 예, 지금 그래? 뉴스 플로우 몇 개 보시면은 뭐 제재 막 입항했는데 안 지킨 선사들 막 제재하고 있다 이런 뉴스 플로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러버 같은 것들이 뭐 장착해야 돼 그러면? 스크러버를 장착을 해도 되고 이게 총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 19번 보시면 옛날 이제 스크러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 예. 그때 저도 응. 한참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이리온 동영상 봤었는데 그때 보던 입장에서 여기 다시 이렇게 난 앉으니까 거기에 야적장에 스크러버가 다 쌓여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알기로는 별로 거의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 흥분해가지고 저 야적 거기 회사 측에서 저 다 찹니다. 막 그러면 내가 그래 그때 한번 난리가 나겠고 2020 막 아예 뭐 2020 그랬는데 뭐 이거 이게 우리도 애널리스트나 저 듣는 분들 안에서 저희가 얼마나 기업에서 아무리 말을 해준다 해도 서로 기업도 모르는 거예요. 기업도 네. 다 돈 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숫자 해놨는데 얼마나 황당해. 서로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번 1월 달까지만 해도 스크러버 장착하는 방식이 경제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유가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그 기준 연료인 LSF 가격도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유압을 쓰면 되는 거구나. 네, 저유확률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저유확률가 너무 싸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웃겨. 기름값이 내려가가지고 장착 안 해도 돼 이제. 네. 저유압을 쓰면 되거든 이제. 야 이거 맞는 말이다. 네, 그래서 원래 원래 왜 그랬나 했더니 아 이거 하고 있는데 네, 저유확률을 사용한 게 더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네. 참 진짜 안 된다. 진짜 안 됐네요. 이게 뭔가. 약간 타이밍적으로 좀 별로 좋지는 않은. 원래 기존 2월까지만 해도 이제 뉴스플로우 같은 거 좀 보시면은 뭐 스크러버 장착한 선사들이 뭐 벌써 회수비 70% 걷었다, 막 이익 많이 봤다, 막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크러버가 막 별로 좋지 않은 판단이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스크러버를 있는. 하려면 네, 여기 잘 적어놨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꽤 커. 예, 원통으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못 실어. 얼마나 손해야. 네. 그러니까 아예 얘네 추진선을 새로 발주하는 게 낫다는 말도 많았잖아요. 예. 새로 만드는 게 낫다 그런 말 네. 많았는데 그래서 그게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린 96번 그리고 97번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스크러버 개조 선박 비율이 1% 정확히 1.02%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면 스크러버 이제 거의 안 쓸 것 같다. 야, 너무 슬프다. 1%야? 네. 근데 뭐 원래 높을 때도 2%였습니다. 아 그래도 뭐 네. 길게 보면은 계속 규제가 강화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유가가 상승해서 이제 LSF 가격이 다시 높아지면은 다시 스크러버 개조할 수도 있다. 근데 뭐 스크러버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사실 LNG 추진선인데 LNG선 많이 수주가 나올 거로 봤지 그래서. 예, 그래서 LNG 추진선 같은 경우 한국이 또 많이 강점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LNG 추진선 발주가 많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보시면 페이지 54페이지에 그림 105번 그리고 106번 보시면 됩니다. LNG선 추진선 잔고도 실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한 이유를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LSF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해서도 LSF를 사용하고 그 노후 선박을 폐선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 좋은 기름 쓰면 되는 거잖아. 예. 유황 발생 안 시키는. 네, 뭐 그게 좋은 기름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좀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배 입장에서는 오래된 배지만 네, 그냥 싸니까 이제 그 기름만 좋은 걸 좀 써 좋다기보다 저항료 쓰면은 문제 없으니까. 예. 원래 저유확률가 비싸니까 이제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실제로 완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림 105번만 보면 이게 실제로 발주가 없어서 이제 LNG 추진선 수주 잔고가 감소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 수주 잔고로 제가 나눠봤더니 전체 수주 잔고에서도 역시나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엄청 이걸 갖고 뭐 LNG를 가져와서 중국이 수입할 거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건 뭐 근데 LNG 그건 LNG선이고 LNG선. 이거는 LNG 추진선이기 때문에 뭐 LNG선 그래서 지금 LNG선 맞네. LNG 추진선이지. 이거는 저유황료 대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IMO 2020으로 인한 효과도 좀 당분간 지연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트 내용 끝이고 그리고 이제 파트 4 합병 모멘텀은 이제 점검. 그래, 요거는 좀 그래도 돈 되는 거니까 합병 모멘텀은 좀 상세히 해줘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 지역에서 이제 뭐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표 23번 그리고 표 24번 보시면은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럽 지역 선사들이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대형 LNG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을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성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이제 지역의 선주들이 좀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유럽에서 하여튼 반대하는 거죠, 이거 지금. 예, 반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차 심사까지 들어갔다는 게 뭐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게 이제 반대가 아니라 예, 다시 이제 좀 더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7월 9일에 이제 7월 9일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만나지 못하잖아 지금 서로. 그래서 글로벌 교육 뭐 이렇게 이동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서류 제출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일단 일시 연기된 상황인데 그래도 아마 올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성과 때문에 좀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성과 상승 측면에서 이제 찬성을 할 수 있다. 예. 독점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건데 독점해서라도 가격 올리기 나을 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나머지 애들 입장에서는 아닌 게 한국이 이제 주로 수주하는 게 LNG선인데 한국이 거의 작년 기준으로 90%? 51척 중에 48척을 한국이 수주했습니다. 그거 아까 조선주 좀 움직였었잖아 그때.
미포랑 좀 움직였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조선소 합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혜는 한국 조선소만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게 6개 국가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6개 국가는 페이지 5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제가 적어놨습니다. 각각 뭐 한국,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EU 이렇게 카자흐스탄이 있어? 네네. 근데 카자흐스탄은 이미 작년 10월에 이제 합병 찬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랑 일본 나 왜 같은 카자흐스탄의 위치가 헷갈리지? 러시아 옆에 이제 거기에 배가 그 호수 있는 거 이제 예. 거기로 해가지고 원래 흑해라고 흑해 거기 러시아 원래 함대 소련 함대 있던데. 네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들어가는구나. 저도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원래 가운데 있는 옛날에 여기가 그 소련 내륙에 있는 거잖아. 그냥 바다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이랑 일본도 좀 있는데 일본이 WTO 제소하면서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일본도 이번 년에 이제 일본 조선소 두 개가 이제 자본 제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반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두 조선소 이제 합병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하기 힘든 입장이고 싱가포르 업체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도 이제 2단계 심사에 진입한 상태인데 이제 뭐 시추업체인 캐펠 그리고 센코프 마린이 합병 고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하는 경우 이 두 기업의 합병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싱가포르도 약간 문제 없이 통과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EU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EU가 좀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EU 쪽 이제 선사들이 합병을 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단락의 이 핵심 내용이고 이제 페이지 6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신조선 보유 효과를 추정했는데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 가정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한번 보시고 이제 표 34 그리고 표 35 이렇게 뒤에 있는 표가 다 신조선 보유 효과 이제 상승인데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성과 상승이 얼만큼 일어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뭐 10% 20% 기준으로 이제 한 거고 이 또 좀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두 개선 그러니까 LNG 선이랑 대형 컨테이너 선만 이제 신조 성과 상승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보유 효과가 결론은 성과가 올라가면 유럽의 네네. 선주들은 좋아할 거다. 네, 좋아할 수도 있다. 좋아할 수도 있다. 네. 그 결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해봤다. 네네. 뭐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과만으로 반대하는 건 좀 논리에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과 때문에 오히려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병이 돼야 좀 좋고 그래야 좀 조선업계가 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그 한국조선해양 한 거구나. 네네. 근데 한국조선해양 그거 말고도 이제 가장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LNG 모멘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작년에 이제 쉘사하고 토탈사하고 이제 각각 LNG선 LOI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6척이 좀 발주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그래도 토탈사랑 체결한 8척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우디 아람코랑 이제 LTA 체결하면서 향후 만약에 유가가 상승해서 플랜트가 발주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카타르는 다들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조선 합병 모멘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모멘텀은 되게 다양한데 그 와중에 리스크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제 보유 중인 재고 자산으로 보유 중인 드리십 자산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유가 변동에 따라서 실적 리스크가 큰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10%가 좀 안 되는 수치이다 보니까 좀 그 실적 변동 리스크가 적고 시설비 보유 뭐 이렇게 재고 같은 게 없나 보지? 지금 없습니다. 예. 여기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보유 중인 시추설비가 없기 때문에 유가에 따른 뭐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적 좀 안정적으로 기록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뒷부분은 이제 합병이 됐을 때 지금 합병이 됐을 때 BPS 희석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이거를 계산한 테이블이고 총 3가지로 나눠서 제가 계산을 했는데 야, 이거 표 만드나 고생했겠네. 이게 나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막 현물 춘자하고 뭐 증자하고 네. 산하은행도 지분 있잖아. 네네. 근데 RCPS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 이거 지금. 네, 지금 RCPS를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현물 출자 조건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원래 그 RCPS를 그걸 해서 한 거잖아 이게. 네네, 그래야 맞습니다. 성립되는 거였으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은
그때 이제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주가를 고려했을 때 체결한 계약이라서 이때 RCPS 지금 전환가액이 13만 7,088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8만 원대니까 사실 뭐 RCPS는 지금 주가에선 좀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린 111번까지 이제 단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대우조선이랑 현물 출자가 이제 완료되진 않았는데 이제 6개국의 심사를 전부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현물 출자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가 이뤄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아니 이거가 중요한 거냐 설명을 해줘. 지금 이게 네네. 궁금해들 할 거라니까. 지금 사실 이 자료에서 네. 가장 궁금한 거는 만약 한국조선을 샀다가 네. 샀다 치자고 네네. 했는데 이게 한국조선이라는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구조가 지금. 예.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표만 봐도 머리 아프다 이거 지금. 어우. 아니 예. 프로젝트로 머리 안 아프냐 네, 이거. 아유, 복잡해요. 근데 표가 좀 복잡한데 사실 음영 제가 이런 이제 거야 쉽게 말해서 예. PBR 싸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다일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네 실제로 쉽게 좀 말해줘. 그럼 왜 이거 문제 없어? 문제 이제 BPS 희석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BPS 희석보다는 좀 더 두 회사가 합병이 됐을 때 이제 성과 상승 그리고 뭐 인력 조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더 많은 시너지가 있기 인력 때문에 조달이 아니라 인력을 줄여야 될 텐데 가능해 그게? 이제 뭐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선박 이제 영업으로 나가 있는 그 회사를 영업선상을 통일하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인력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재 조달도 좀 많이 수월해질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지 사무소를 2개 가지고 있던 걸 하나로 줄이게 되면 비용이 많이 좀 절감할 수 있고 뭐 그런 면에서 시너지도 일단 존재하고 그래서 노조가 강한 두 회사들인데 야, 이게 뭐 줄일 수 있어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쪽 노조에서 좀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 네. 반대하고 입장이 아니라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인원이 중복될 텐데 네. 그거를 다 어쩌면 바꿀 수 있냐는 거지. 뭐 정말 설계에 강한 어떤 특정 인력들은 네. 유지를 하고 이게 합병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네. 당신이 이제 한국조선을 탑픽으로 했으니까 네. 당연히 이 주주가 된 사람은 주주 입장에서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그게 궁금할 텐데 네. 엄청 막 자본도 많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많이 이제 정리 다 됐어 이제? 아직도 뭐 잡음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탑픽인데 근데- 왜 자본이 많을 것 같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아직 이제 합병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하니까 좀 노이즈가 많이 없는 상태지 만약 다시 이게 재점화가 되면은 좀 노이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궁금한 건 BPS예요. 네. BPS가 대략 이렇게 막 다 해도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비싸다가 나올 텐데 네네. 어때? 그거 좀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상세히 해놨으니까. 네네. 일단 결론 먼저 앞에 제가 적어놨는데 69페이지 이제 첫 문단 보시면 뭐 BPS 최대 마이너스 13%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야 너무 낙관적 아니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나중에 또 주가가 올라가는 테이블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희석되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 주가에선 이렇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나중에 향후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좀 바뀔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거보다 사실 합병으로 인한 그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 성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당장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계속 상황입니다. 성과가 많이 올라가면 성과가 안 올라가면 성과가 안 오를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알았어. 성과가 안 올라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좀 부담일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합병 첫 번째 절차인 물적 분할까지 완료된 상태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합병 그래서 정말 예. 당신 말대로 성과가 올라가고 막 회사가 좋아져서 주가 올라와. 네. 그건 또 RCPS 전환에 문제가 생기잖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이제 표로 다 엄청난 적어놨습니다. 금액인데 그것도 다일루션이 엄청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제 표를 보시면은 RCPS 전환 뭐 0% 가정, 그리고 100% 가정 이렇게 다 적어놓은 상태고 이제 전환가액에 도달했을 때 얼만큼 다일루션이 이제 발생하는지 그 부분도 따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이제 전환가액에 도달했을 때 다일루션이 얼만큼 되냐 하면은 BPS가 149,908원까지 이제 표 44번에 23번 보시면 되시는데 봤어. 74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표 44가 아니라 표 46페이지입니다. 75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 46번에 27번 보시면 100% 가전하고 유상증자를 20% 할인 가정했을 때 이제 152,170원까지 이제 할인이 된다.
현재 이제 16만 3,436원에서 이만큼 BPS 희석이 된다. 그냥 75페이지랑 74페이지 보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다 목표 주가를 했을 때 주상 증자 했을 때 뭐 이런 거 다 네. 다양하게 다 적어놓은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네. 이런 수많은 걸 적어놨잖아, 가능성을. 네. 궁금한 거는 그냥 하나 찍어주는 거야 여기서. 아, 그래서 어떨 것 같아? 지금 솔직히 목표 주가 이제 현주 전환가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2배 거의 한 70%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 그럼 되고. 당연히 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72페이지에 표 41번 현재 주가 5월 8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에서는 사실 RCPS 가격 전환가액의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빵으로 하고. 네네. 그래서 전환 없는 가정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1.25조 원의 이제 유상증자를 20% 할인했을 때 가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표 42번에 이제 30번 보시면은 이제 BPS가 마이너스 12.98% 희석할 수 그래서 있다. 아까 13% 최대. 정도 얘기하는 네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에 캡이 씌워진 회사야. 이렇게 이것만 봐도. 위에는 뭐 그래도 뭐 나중에 성과 많이 올라가고 합병되고 모멘텀 많이 있으니까 당장에 LNG선 발주만 나오면은 되게 좋게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그래요. 발주가 이제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좀 상황 지켜보고 하반기에 다시 얼마큼 발주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보고 좀 업종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다시 투자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다음 미포? 네, 뭐 미포도 이번에 유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좀 좋습니다. 그 IMO 2020 때문에 LSFO 수요 확대 예상되기 때문에 MRPC선 탱커 이제 MRPC 발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1분기까지 이제 수주 금액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수주 금액 대비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은 조선소가 현대 미포입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도 좋고 그리고 좀 모멘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미포도 좀 들고 있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삼성중공 홀드 냈는데 네. 알아주세요. 인셋에 처음 하는 업종 자료에서 홀드 쓸 정도면 삼성중공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이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네, 삼성중공업 뭐 모멘텀 되게 사실 많습니다. LNG 모멘텀 가장 확실하고 뭐 러시아에서 이제 아틱2 LNG 선 이제 수주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LNG 선 모멘텀 좋고 상선 수준 되게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좀 걸리는 게 이제 유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실적 변동 리스크가 좀 너무 크다. 그 부분. 원래는 뉴스도 많았고 그래서 중공업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는데 내가 네. 보기에는 얼마 전에 누가 유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거 뭐냐고 물어서 나 이거 얘기했었어. 네, 조선업종에서는 이쪽이 가장 이제 가장 리스크가 여기는 가장 뭐 크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라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 얘가 이제 앞으로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다 딜레이될 확률이 높고 네. 유가가 저 상태에 있는 한은. 그러니까 그래서 홀드 잘 쓰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바이로 쓰기에는 좀 너무 좀 아무리 주가가 빠져 있어도. 네. 그래서 사실 표 52번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단 보시면은 이게 막 적자가 이게 충당금 설정하면서 3천억 이런 식으로 다뤄냈는데도 이번 1분기에 여전히 2,200억의 적자 발생한 거 PBR을 보면은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 많은 예. 사람들이 PBR 싼 거 가치주해서 뭐 딱 하면 몇 배라고 해서 조선주 얘기하는데 좀만 들여다 보시면 그 PBR을 우리가 네, 사실 뭐 인정할 수가 어닝이 없잖아. 훼손되다 지금. 보니 예. 어닝이 훼손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BPS. 모른다는 거지. 내가 BPS 자체의 신뢰가 예.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굉장히 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네. 그다음에 대우조선도 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이제 시추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 56번에 이제 3분기 보시면 뭐 마이너스 3천억 수준 뭐 이제 이런 기사 나오면 괜찮을 거예요. 드리시 갖고 있는 거 어디서 사갔다 그러면. 지금 뭐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게 그것도 있었는데 맨날 나오는데 아니 그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드리시 입장에서 팔린다는데 그게 몇 년째인데 지금 내가 3개 갖고 있나? 4개 갖고 있나? 지금 대우조선이 4척 가지고 네 척 있습니다. 갖고 예. 재고를 잡아놓고서 야 그거 네. 다 만들어놓고 아무도 안 사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작년에 손한골에서 이제 예정대로 인도해가는 것도 있고 뭐 예정대로 유가가 안 떨어졌으면 인도 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유가 상황에선 사실상 좀 가능성 없다라고 그대로 보시는 떠안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짜리인데 한 개 지금. 예, 이게 또 계속 강가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계속 손실 입고 있는 이게 상황이 이게 북에 잡혀 있는 것들이거든. 네. 이 드릴십이 북에 있는 건데 그 북을 어떻게 인정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네. 그때 프로데클러가 기억 안 날까 모르는데 조선주를 자꾸 우리 애널 안 뽑냐고 문의들어오고 자꾸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뭐 그냥 생각 없다고 했던 게 네.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 지금 당장은. 예. 내가 보기에는 두산그룹이야 뭐 어떻게 팔기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미 갖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고민들 삼중 예. 대조 예. 이 두 개는 그냥 어떤 선시적으로 택할 수 있는 거는 한국조선해양 정도인 것 같아. 미포랑 진짜. 예. 두 개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중소형주를 그래서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중소형주를 여기 이 상황에서 중소형주도 별 의미 없다 딱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했지만 참 힘든 이렇게 보니까 더 업황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 너무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아무래도- 빠졌다고 이걸 사자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막 극렬 반대했던 거가 예. 이거는 뭐 올드 이코노미여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안 좋더라고 봤더니 예.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오늘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야 첫 자료인데 오늘 경근이가 속으로 아이씨 우울하게 이제 근데 우리 할 게 있다니까 예. 아까 밥 먹으면서 나랑 한참 얘기했지만 예. 근데 이 와중에도 좋은 것들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 그 부분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배도 변하는 거 아니야? 배도 뭐 자율 주행 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긴 하니까. 이렇게 태양광으로 가고 막 이제 뭐 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이라는 게 2000년대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그래서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이럴 때 조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를 만들어내야 됐었는데 예. 글로벌 임밸런스를 이제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어느 나라도 다 중국도 소비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확 뭔가 모멘텀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뭐 내년 하반기 돼봐서 이제 발주가 회복된다면 그게 선박 발주로 이어지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얘기해줘야 돼 나한테. 예, 오늘은 바로- 발주가 나왔습니다. 예. 이건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있잖아 뭐 재고 떨었습니다. 아, 예. 그건 그거 어디서 듣는 대로 나한테 바로 전화 때려서 예. 해줘야 내가 그냥 그런 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내가 이제 최근에도 몇몇 그게 나와야 뭔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뭐 사자 팔자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그냥 지쳐서 다 조선 주주들 보다가 진짜 열받아 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이네.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장기적으로? 같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조선 섹터 안에 선택했고. 자기가 섹터를 맡게 되면 그 섹터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죠? 뭔가 어느 시점엔 그래도 뭐 반도체만 봐도 그래도 예. 뭐 하반기 뭐 내년엔 또 좋아진다는 얘기 많은데 근데 조선주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좋아질지 근데 참 조선주 하나 모르겠어요. 강점이 하나 있어. 왜냐면 구조조정이 됐거든. 아 구조가 글로벌. 됐어. 아, 이미 그거. 이게 예. 하나 강점이야. 전 세계에서 예. 그래서 막 다 쳐내고 예. 살아남은 게 예. 몇 개로 딱 정해져 있어. 반도체까지는 아니지만 컨설 그래서 그게 하나 그거는 좀- 그 믿음 때문에 몇 년째 보다가 전사한 거야. 내가. 이거 왜냐면 맞아 산업이 좀 재편됐으니까 해볼만하다 하고서 미포라도 산 거야. 그리고 중국도 한 방이 있었거든. 유가가 만약 그때 지금이야 20불 10불 가서 그렇지 60불 70불 80불 가면 예. 그러면 이제 재고 털면서 뭐, 예, 그것만 삼중 한번 하다가 전사한 거야 지금 프렌트 다. 발주 나오고. 시크릿카는 그만큼 무서운 거야. 뭐 중국하고 실제로 일본 조선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많이 구조조정이 나타나.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이 또 LNG선 발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타르로. 그게 근데 위협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아직은 좀 그래도 위협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위협은 아니고 이제 그 카타르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LNG를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물량을 줬고 그리고 그래서 총 6척 이제 6+6척 정도 줬다고 이렇게 기사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LNG선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연간 6척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품질 관리 측면에서 중국이 수주에서 네. 완납한 형태로 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네, 지금 연속 2차례 이제 계속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그게 있어서 네, 글래스토너라고 네. 나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쟁력은 우리 의심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일단 배를 지을 만한 베팅을 할 곳이 별로 없어. 네, 아직은 발주가 좀 돈들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다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야 지금. 그리고 내가 오늘 제일 나도 약간 세 사람 대강 알고 있었지만 웃겼던 게 저우 유황유야. 나는 그게 너무 웃겼어. 왜냐면 도대체 스크럽하고 발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결국은 저우 유황유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뭐 할 그렇죠. 이유가 없는 거네. 네네. 아예 뭐 그 규정에서 저유황률을 또 안 된다로 그런 걸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거는 뭐 말이 말이 안 안 되지. 이미 예, 그쪽에서 그치. 그렇게 낸 거고. 음. 예. 그리고 또 스크러버도 코로나19 때문에 개조공사 지금 수요 기간 또 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스크러버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만 해도 뭐 스크러버 사진 찍어오고 우리끼리 찍고 막 들어보면 유가 올라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네, 유가가 좀 가장 어쨌든 중요한 변수 올라가야 지금. 되겠네. 예. 근데 문제는 예. 유가가 확 올라가기에는 예전처럼 예. 아니 그러니까 단적인 게로 내가 요즘 무서울 정도로 다니다 보면 여의도에도 그 테슬라 많이 보이지 않냐? 아 테슬라요? 예, 저도 봤어요. 그건 앞에 딱 있는데 네. 그리고 내가 제일 웃겼던 게 테슬라 진짜 모는 애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다른 차 못 문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조선의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딱 하나. 전 세계에서 반도체 빼고 우리나라 경쟁력까지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 조선업이야. 조선 1등입니다. 예. 1등이야 이게. 예. 1등인데 그놈의 파이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이런 건데 그 파이가 좀 늘어나면 조선이 한번 기지개를 필 거고 내가 보기엔 이번에 한국 조선해양이 네. 나라에서 힘을 써가지고 어쩌면 이게 만약 유럽에서 오케이 해주면 예. 거의 삼성전자 탄생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예. 완전 글로벌 조선 업체 탄생하는 만든 거니까. 삼성 예. 탄생. 그러면 이게 그쪽 사이클 한 번 오면 이거는 대박이 되는 거거든. 예. 그렇게 됐으면 희망사항이라고. 그 전에. 예.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되면 예. 단단하잖아 재무구조는. 네네. 지금 재무구조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거든. 예. 다머지랑 비교가 안 되거든. 네. 그러면 내 생각엔 그래 저번에 그냥 삼중도 그냥 네.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 아니냐? 삼중도 뭐, 예. 근데 원래 그런 말 좀 있었잖아. 예. 삼중도 뭐. 근데 삼중은 예전부터. 같이 넣어버리면 더 낫을 수도 있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근데 삼중은 예전부터 사실 매각 얘기가 좀 그러니까 있었었고. 있었으니까. 예. 그랬으면 더 확실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삼중이 좀 많이 손해 보고 있으니까 안 하길 좀 그냥 잘했다. 예. 내가 요번에 그래 조선주를 사시더라도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막 대조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낫거든. 왜냐면 이거는 재고 쪽이 내가 봤을 때는 BPS 훼손은 거의 기정사실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 BPS가 신뢰가 좀 할 수가 없어 예. 이건 지금. 예. 그래서 좀 추정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순간 내가 뭐 저 PBR주 해가지고 이런 거 네. 듣고 몇몇 분들이 막 쉽게들 그냥 한번 돌려가지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여튼 봅시다.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뭐, 네. 그리고 그래서 좋은 점은 삼성중공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부분에서는 좋으니까 드릴심만 해결된다면. 세계 최고의 회사들이지. 예, 예. 근데 그 드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중요한 건 그거 미련 못 버려가지고 예.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조선주에 미련 못 버려가지고 예. 정말 전사한 사람들 많아. 이 조선주가 왜냐면 우리 기억에 2000년대 화려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한 방 있을 것 같았거든. 예. 아예 경은아 다른 기계업 쪽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조선도 하는데 좀 조그맣고 옛날에는 대량 조그만 생산하는 그런 것들 많이 뒤져보고 외국 회사들 좀 뒤져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오늘 너무 뭐 떨지도 않고 처음 하기 전에 저한테 좀 긴장된다 그러더니 잘하네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 네. 나한테 와서 내가 자료 쓰는데 가져왔어. 그래서 야 중세훈준 너 오늘 나한테 가져왔어. 늘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자식이 멋있네요. 됐다. 네, 바로 한 번에 오케이 하셔가지고 좀 저도 속으로 좀. 아 왜냐하면 당신 의견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애널리스트지.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내가 말한다고 당신 섹터지 이게 내 섹터야. 네.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은 지금도 틈새를 찾아야 되지. 이 네. 내가 이 메이저들은 너무 빤히 우리가 다 알겠어. 네. 나도 뭐 이거 갖다 주면 아마 다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뭔가를 뒤져봐야 되는데 뒤져봐도 별게 없는 건 사실이라더라고. 많이들 뒤져봤는데 그냥 지금 뭐 같은 게 좋냐. 두산그룹에서 파는 회사들이 좋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많이 했었거든. 두산솔루스나 네. 저번에 좀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미안해. 오늘 새우 자료인데 괜히 좀 딴지만 걸어서 아니 많이 공부됐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네, 너무 어차피 잘합니다. 우리가
RA로 받아가지고 인턴부터 시켜가지고 네. 데뷔시켰는데 예, 아무튼 더 발전하는 모습 한번 지켜봅시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